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능하면 사시는 집에서 오랫동안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집을 고치십시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곳에서 최대한 오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회 문화를, 주거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전원 생활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를 참 많이 생각하셨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다. 그래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약간 몸이 불편해져도 처음에는 건강하지만 날이 갈수록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요 모든 단계를 다 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집을 고치는 것을 우리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버타운인데요. 두 번째는 실버타운은 현재 전국에 100개 정도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안락하고 따뜻하고 친구도 있고 공동체도 짜져 있고 참 좋은 듯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아시죠? 경제적 비용이 부담이 커요. 그다음에 자녀와 친척 간의 왕래가 불편하고요. 격리되는 산속에 공기 좋은 곳에 격리되는 듯한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몸이 불편해지면 나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떤 실버타운의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거주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외롭게 지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주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지역민들이 들어와서 젊은이들을 볼 수 있도록 시설을 오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이 불편해지면 간병 시설까지 다 포함해야 뭔가 외롭지 않고 뭔가 하여튼 좀 노후에 살만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실버타운이 외국에서는 진화를 했습니다. 지난 5, 60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왔고 어디까지 갔느냐? CCRC까지 갔습니다. 이 CCRC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끔 해요. 안 도와드려요. 청소도 안 해드려요. 그냥 친구들하고 동네 또래들하고 지내세요. 같이 모여서 지내세요. 파티하면서 뭐 보람 있는 일하시면서 지내세요라고 한 다음에 몸이 불편해지면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많이 안 도와드려요. 가능하면 독립적으로 사는 게 원칙이거든요. 남의 도움 없이 사는 게 원칙이거든요.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하고 간호사가 따라붙기 시작하고 완전히 거동이 불편해지면 이제 너싱홈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간병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생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버타운은 많으나 생을 끝낼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실버타운은 아직 한국에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대안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원생활입니다. 중소도시에서 전원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저 시골로 가서 전원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원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노후에 주거를 선택하는데 아마 자연 환경을 50% 정도 감안한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원주택을 짓게 되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2층의 풀밭 위에 멋진 이 전원은요, 사실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60대는 괜찮습니다. 활발하고 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약간 물론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지루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고 병원 출입이 힘들어진다든지 외로워진다든지 배우자가 사망했다. 이러면 전원생활은 이제 힘들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전원생활은 60대가 가장 선호한 모델이고 70대만 들어가면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모델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원주택은 지으려고 하지 남이 지어놓은 걸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잘 안 되는 것이 전원주택의 특징입니다. 매매가 잘 안 돼요. 이게 팔려고 하면 잘 안 팔린다 이거죠. 겁나서 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은 풀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영화 보러 한번 가려면요 한 몇만 원 들걸요. 택시 타고 나오셔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전원생활을 할 때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한 모델인 전원생활은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루하거든요. 외롭거든요. 그죠? 나무는 대화를 하지 않답니다. 네, 외롭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전원생활을 했답니다. 참 멋진 분인데요. 이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노동 4시간, 그 다음에 지적활동 4시간, 책을 4시간 보고 자기개발을 4시간 하고요. 하루 중에 남과 교류 4시간 하고 그래도 남는 시간을 모아서 여행을 다니고 명상을 했다랍니다. 이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정말 이런 꼼꼼한 생활을 자기 규제를 할 수 있는 분만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만이 전원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가셨다가 나중에 한 2, 3년 지내면 질려가지고 도심으로 탈출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회적 고립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고립됩니다. 공동체를 짜기 힘들어요. 옆집이 100m씩 떨어져 있어요. 그죠? 굉장히 이질적이거든요, 또. 그래서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편의시설로부터 약간 멉니다. 병원, 행정, 교육, 이런 교육을 받으려도 서울까지 오셔야 되죠. 도시까지 나가셔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몸이 불편해지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고 혼자 살아남았을 때 이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전원 생활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거 플랜을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주택을 너무 과소비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인 생활 공간으로 약간 몸이 불편해져도 쭉 가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홈케어, IT가 좀 발달해가지고 나를 병이 났을 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평소부터 잘 간호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그죠? 저를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체가 곁에 있어야 되고요. 편의시설이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왕이면 자연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이 모든 걸 갖추는 곳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우선순위를 나는 이 1번, 2번, 3번은 뭐다? 그래서 어디서 살겠다 라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거 플랜의 선택 기준이 되겠습니다. 단지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란 공간은 너무 단절된 외로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사실 살기는 좁죠. 이렇게 문턱도 별로 없고 하니까 참 안전한 공간이지만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요. 해결 과제인데요. 그러면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어울려서 사실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서베이한 걸 한번 보실래요? 먼저 이 공동체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공동체를 왜 자꾸 강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 은퇴 후에는 일터가 아니라 가족으로 돌아오고 지역사회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공적인 관계에서 사적인 관계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죠? 친구, 이웃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류를 하면 할수록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아주 좋고 정말 영혼이 한 단계 올라가면서 멋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체는 우리 은퇴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한번 제가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부부 생활인데요. 몇 시간 대화하시는지를 여쭤봤어요. 현역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20대는 2시간 23분을 대화하는데 부인하고 50대는요 1시간밖에 대화 안 합니다. 아마 1시간 대화는 저녁과 아침으로 나눠야 되니까 출근하시기 전에 그죠? 예, 뭐 밥 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마 끝일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퇴근하시면 또 자자 뭐 이러면 끝일 거예요. 대화가 부부간의 대화는 원활치 않습니다. 자, 은퇴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든 아니든 간에 은퇴하면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가사 노동을 같이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전적으로 61%가요. 은퇴한 후에도 61%가 부인만 가사 노동을 하시고 남성은 안 하세요. 남편은 안 하세요. 세계에서 했던 가사 노동 우리가 제일 안 해요. 소파 앞에 앉아가지고 밥 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35%는 부인이 전적으로 하고 나는 약간 도와준다. 그러니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의 뭐 90%가 집안일은 부인이 한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왜 남편만 은퇴하십니까? 왜 부인은 은퇴 안 하세요? 남편이 은퇴하시면 부인도 같이 은퇴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은 회사에서 은퇴하시고 부인은 어디서 은퇴합니까? 집안일에서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걸 아시겠죠? 밥 줘. 그게 아니라 주방으로 가셔야 되죠. 남편이 주방을 가셔서 이제부터 평등한 관계로 같이 하자. 이러셔야 되는데 그게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녀 관계는 어떨까요? 일하실 때는 바빠서 대화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녀 대학기에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은 불과 1시간 미만이군요. 대부분이 한 60%가 1시간 미만이군요. 그러면 은퇴하시면 자녀하고 대화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안 늘어납니다.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더 줄어요. 그래서 자녀와 1시간 이상 대화하는 은퇴자들을 저희가 조사해 보면 없습니다. 거의 78%가 1시간 미만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녀와 관계는 끊어지는 거죠. 부인하고도 관계가 소원하고 자녀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되면 여러분이 그 다음 공동체는 그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기반이 출발이 여기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뭔가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사회 관계에 인간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친구 관계는 어떨까요? 안 만나세요. 친구 관계는. 그래서 친척은 1년에 거의 안 만난다가 정답이고요. 동료들도 거의 안 만난다. 이제 은퇴하시면 동료들 안 만나시죠? 그렇죠? 예, 1년에 한두 번 만난다. 그럼 친구를 많이 만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친구를 많이 만난다는요. 월 1, 2회밖에 안 만난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거의 한 67%가요. 그러면 남은 시간에 누구를 만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웃을 만나는 겁니다. 직장 다니실 때는 옆집에 있는 그 아파트에 옆집에 사시는 분하고 인사도 안 하시다가 은퇴하시면 이제 안면 트고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로 돌아온다는 걸 아시겠죠. 근데 약하더라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의 공동체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 부부관계가 동반자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남성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성의 노력이 결국은 가정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은 금방 아실 수 있죠. 가사일을 안 도와주십니다. 부인과 대화의 문을 열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자녀와 교감이 매우 약합니다. 은퇴하셨으면 자녀와의 교감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약하세요. 여전히 약하세요.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같은 의미를 발견해내는 그런 동료들이, 다양한 동료들이 친구가 아니고요. 다양한 지역사회의 동료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방법은 뭘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형 은퇴 설계를 추구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로워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에서 전부 단절돼 계세요. 우리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사시는데요.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세요. 왕래도 안 하세요. 이런 사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래 돼가지고는. 그래서 교감하고 교류하는데 식사만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말 그대로 의미가 있는 공동체는 과연 뭘까요? 어떻게 해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께 제가 던지는 질문이고요. 저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아직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노크라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 발생 실버타운인데요. 제가 실버타운 인기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지역의 노인이 은퇴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하면요. 여기를 실버타운으로 선언합니다. 뭐 그냥 우리가 선언합니다. 여기는 실버타운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실버타운에 준하는 서비스를 드려요.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임을 갖추게 하고 내가 아프다고 전화하면 병원으로 옮겨다 드리고 외롭다고 전화하면 친구가 찾아오고 자원봉사자가 찾아오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음식점을 정해갖고요. 은퇴자들이 찾아가면 싸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마치 구내식당처럼 이렇게 만들면 실버타운 필요 없겠죠. 자연 발생 실버타운이죠. 그것을 노크라고 하는데 정말 가슴이 따뜻한 공동체 지향적인 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공간을 이렇게 한 동이나 한 지역을 그냥 실버타운 하자 이거죠. 굳이 실버타운을 짓지 말고 그죠? 그걸 편하게 사시라 하고 그게 젊은이들이 옆에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추구하면서 공동체를 모색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에 제일 자신 없어 하시죠? 제가 아까 노후 준비를 테스트하니까 진단하니까 가장 자신 없는 것은 노후 자금 준비가 아니라 노후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다들 회사만 다니시다가 갑자기 회사 그만두시라고 그러면 깜짝 놀래요. 나 뭐 하지 내일부터? 어디로 출근해야 되지?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산으로 가시죠. 그죠? 등산을 막 줄창해 버리시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다시 한번 우리 서베이한 걸 볼까요? 여러분들은 평균 53세경에 회사를 그만두십니다. 남성은 55세, 여성은 51세. 평생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그만둔 나이를 보면 평균 53세에 회사를 그만두십니다. 그런데 몇 세까지 일하고 싶습니까? 물으니까 70세까지 일하고 싶대요. 50대는 66세, 나이가 많아지면 고령이 되면 좀 더 일하고 싶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계속 일하고 싶어 합니다. 60세의 경우는 69세까지 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대부분 다 53세 회사를 그만두지만 17년 정도 일 더 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질문하면 자기가 하던 일을 하고 싶대요. 50대의 80%가 내가 하던 일을 그냥 69세까지 70세까지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해요. 좀 이상하죠?
평생토록 하셨으면 지루하지 않나요? 그렇게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인가요? 그죠? 좀 이상하시죠? 재충전을 하고, 아까 은퇴라는 거는 리타이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이어를 갈아 끼고 재충전을 하고 뭔가 어릴 때 꿈을 추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던 일 계속 하겠다 이거예요. 나를 쫓아내지 말아다오. 그냥 가만히 좀 둬다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시죠? 그러면 언제 취업하고 싶으세요? 물으니까 회사에서 53세에 그만두자마자 6개월 내에 난 재취업하고 싶다라고 대답해요. 이건 재충전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없으세요. 그죠? 집에 있다는 것을, 회사에서 그만뒀다는 것을 사회로부터 물러났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2, 3개월 내에 취업하고 싶다. 18%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거의 뭐 80%가 가능하면 빨리 쉼 틈 없이 일하고 싶다. 무슨 일? 아까 했죠. 자기가 하던 일. 의미나 보람 이런 건 떠나고 어릴 때 꿈 이런 거 떠나서요. 자기가 하던 일을 하고 싶다. 그럼 왜 그렇게 일을 하고 싶으세요? 질문했더니 이게 뭐 생활비가 없다, 아이들 교육비가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대답하시는데 경제 다 합쳤더니 경제적 이유가 52%예요. 다는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려우니까 계속 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더라는 겁니다. 48%는요. 보람을 찾고 싶다. 나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 남한테 봉사하고 싶다. 그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무려 절반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마저도 그냥 6개월 내에 재충전 없이 이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취업 준비나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하셨어요? 물으면 없습니다. 건강을 좀 관리했다. 무슨 준비를 하셨어요? 물으면 무슨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에 다시 활동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세요? 물었더니 건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명함을 뒤지고 계신 거죠. 현업 시절에 그 받았던 명함을 막 뒤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구직 활동은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거나 정부에서 하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일자리를 구했더니 일자리의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보수가 마음에 안 든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거의 한 60%는 급하게 취업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너무 서두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너무 서두십니다.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고 은퇴의 의미를 잘 모르세요. 타이를 갈아 끼고 그죠? 다시 스타트하는 건데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6개월 내지 2년간의 재교육을 통해서 꿈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 부랴부랴 다시 사회로 들어가겠다. 결국은요. 과반수가 행복하지 않고요.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고 물론 이제 생계자금이 없는 분들은 빨리 취업을 하셔야죠. 그러나 생계자금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는 분들마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꿈 이거는 잘 못하고 계시고 여전히 취미 여가는 열악하십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고 그죠? 이 여가 생활을 하거나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생계형으로 일해야 될 분도 있고요.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속 일해야 되겠다라는 현역형이 있고 그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형이 다양한데 여러분들은 전부 이유 불문하고 계속 근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후의 일자리라는 것은 사회 활동을 뜻하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과연 나는 누구냐? 나의 꿈은 뭐냐? 이거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자기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이렇게 친구한테 야 취업 좀 부탁한다 이러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 창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병 또는 건강에 관한 일자리들, 리더십, 관계를 형성하는 거. 그러니까 부부 관계라든지 이게 청소년 게임 중독증에 걸린 청소년을 지도해 준다든지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어디 가서 저기 경비 자리 없습니까? 어디 가서 좀 이렇게 관리직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너무 좁아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양한 외국처럼 다양한 우리가 그 활동을 추구해야 되겠다. 자,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재취업하셨어요?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53세, 66세까지 일하셨다 66세까지 일했다 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취미 여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취미 여가를 가미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을 할 거냐에 일자리가 아니라 취미 여가도 있다. 앞으로는 일자리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일거리라고 합시다. 일거리.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라고 합시다. 취미 여가는요. 여러분들은 은퇴하시면 등산이나 산책, 헬스클럽, 그저 여행과 같은 가벼운 취미 여가를 하세요. 이런 걸 우리는 캐주얼하다 해서 캐주얼 여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력이 필요 없어요. 만족도도 떨어져요. 시간 때우기식이에요. 그러면 정말 만족도가 높은 걸 뭐라 그러냐? 시리어스하다, 진지한 여가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의미를 발견하는 자원봉사라든지 기부를 기반으로 한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걸 기반으로 한 여가, 몰입하고 경력을 쌓는 여가를 우리는 진지한 여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지한 여가가 매우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가 가벼운 여가가 아니라 캐주얼한 여가가 아니라 진지한 여가를 얼마만큼 우리가 은퇴자들이 가져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은퇴했다 뭐 하실래요 했더니 33%가 여행 가겠다. 그 다음에 14%가 전원생활을 가겠다. 다 소극적이죠? 그죠? 다 소극적이죠? 약간 현실에서 피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은퇴 후 30년간 여행을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행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지한 여가가 아니라 가벼운 여가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은퇴 설계의 마지막 부분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자아를 성취하는 사회활동, 그걸 일자리라고 여러분 표현하시죠? 일거리를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그게 가미해서 사회에 의미를 남기는, 족적을 남기는 진지한 여가를 어떻게 우리가 추구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은퇴 후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